안녕하세요.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중반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 작가라는 꿈을 이룬 저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병이 두렵지 않고 출근길도 그저 산책하듯 가볍답니다. 이런 제 일상을 누군가 본다면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 것 같네요.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사진 작가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도 힘든 세상, 굳이 더 힘들게 살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아니에요. 저는 원래 중견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월급의 절반을 사진에 투자할 만큼 열정이 대단했었죠. 회사 다니면서 7년간 사진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왔어요. 20살 때부터 사진을 배웠으니까 사진 작가로 본격적인 일을 하기 전까지 약 13년 정도 전문가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같아요. 수업료도 꽤 비쌌고 장비들도 고가의 물건들이었다. 그만큼의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저는 사진 찍는 일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다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에 쏟을 때 저는 카메라를 애지중지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어요. 친구들은 저만 보면 그러다가 노총각으로 살게 될 거라며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해도 한껏 하지 않았죠. 이런 취미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한 친구의 소개로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회사원이었고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리포터는 아니었지만 시골 마을로 가서 어르신들과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을 맡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리포터 일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게 된 거죠. 아내도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저의 꿈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사진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취미 생활까지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은 거의 9년 차 됐어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배우는 사진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비슷했던 저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1년 정도 하다가 저희는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답니다. 제 나이 30에 가정을 꾸린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때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안정적이었지만 오랜만에 처가에 왔으면이 정도. 먹어야지. 내가 추어탕 한 소들 끓여놨으니까 많이 먹어. 장모님, 너무 많아요. 장모님도 좀 드세요. 난 시골에서 매일같이 몸보신하고 사는데 뭘 또 먹어. 우리 사위, 이렇게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니까 어서 먹어. 장모는 저만 보면 한 그릇이라도 더 주려고 했어요. 특히 마을 이장이 있던 장인 때문에 동네에서 장인과 장모는 마당발이었다.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꼭 인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장모는 마주친 동네 이웃 주민에게 절 소개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지. 우리 집안 큰사위 중견기업에서 곧 과장 될 몸이야? 아이고, 그렇게 자랑하시네. 사위야, 사위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해주겠네. 그러더니 인물이 훤하네. 그럼 누구 사위인데 인물도 훤하고. 아, 직업도 좋고 우리 딸 애껴주는데 이만한 사이가 어디여. 장모는 누굴 만나도 늘 제 자랑을 늘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에만 가면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죠. 아껴주고 위해 주시는 만큼 처가에 잘하고 싶었어요. 충청도 군단위 마을에서 두 분은 농사를 짓고 계셔서 저는 농번기에 일꾼을 자처했습니다. 장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일주 내내 일하다 왔으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일하겠다고 나서? 시골 왔으면 그냥 좀 쉬지. 아니에요. 오늘은 저도 일하려고 온 거예요. 아버님 일하시는데 저 혼자 쉬어서 뭐해요? 오늘 일 얼른 끝내고 저랑 같이 장기 한 판 두시. 그거 좋지? 사위가 든든하니까 걱정이 없어.
난 차에만 믿어. 걱정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학교 다닐 때 운동 좀 했어요. 농번기 때는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일꾼을 자처했습니다. 그 덕분에 처가에서 저는 든든한 큰 사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제가 장인을 도와 일하고 있으면 더운 여름엔 장모는 아내와 같이 새참을 만들어 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원하게 콩국수 먹고 일해. 자네가 콩국수 좋아하지네. 전 장모님이 해주신 콩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뭘 해줘도 잘 먹으니까 내가 해줄 맛이 나네.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좋은 것만 해 먹이고 싶어요. 장모는 늘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저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는 했어요. 제가 뭘 해도 늘 기특하게 봐주시고 예쁘게 해주시는 장모 덕분에 저도 처가 일만 생기면 발벗고 나섰어요. 그렇게 결혼 1년 차에 아이가 생기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처가 시댁이 멀리 있었기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전업집으로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장모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농사일만 안 했어도 소녀딸을 돌봐줬을 텐데.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키워야죠. 난 그래도 자네가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우리 딸이랑 잘 살아줘서 고맙네. 난 자네가 너무 잘 살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딸이랑 사이좋게 살아. 없는 살림에 우리 딸이 고생 많이 했어. 자네도 자식 키워보면 내 마음 알 거야. 당연하죠. 장모님 마음 다 알아요.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까 더 잘 살게요. 장모는 대신 손녀를 봐주고 싶어 했지만 저희 집 근처로 오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장모의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장모는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키운 만큼 늘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세상에 부모 마음이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모의 바람대로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면서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아내도 그런 저를 누구보다 믿어준 사람이죠. 그러다가 제 아이가 2돌이 지났을 때 저는 아내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미래에 대해 여보, 나 회사 그만둘까?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뭐 하려고? 이직하려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사진관을 차려보면 어떨까? 나 사진 배운 지도 이제 13년 차고 정말 잘할 자신도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나 사진 공부 엄청 오래 해왔고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 알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 정말 잘할 수 있겠어? 아내는 제 말에 걱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2살 된 딸이 있으니까 아내도 처음엔 걱정스러웠습니다. 것 같았어요. 식당을 한다고 해도 걱정될 판에 사진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걱정에도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 나 정말 누구보다 사진관 잘 이끌어 갈 수 있어. 그리고 정 어렵다 싶으면 내가 카메라를 팔아서라도 당신이랑 우리 딸 안 굶길 거야. 당신이 카메라를 팔아서 먹여 살리겠다고 그래? 사진과 쫄딱망 하면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먹여 살릴게. 나 정말 처자식 굶기지 않을 자신 있어. 그런다면 한번 해봐. 좋아하는 일이고 오랫동안 배운 일이니까 꼭 해봐야지. 대신에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 거야. 알겠지? 정말, 나 정말 그럼 내 이름으로 사진관 차리는 거야? 그래, 13년이나 갈고 닦은 실력, 어디 제대로 한번 발휘해봐. 난 당신을 믿어. 내가 그동안 지켜본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일도 제대로 해낼 거라고 믿어. 나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당신한테 제대로 보여줄게. 꼭 제대로 해서 내가 호강시켜줄게. 결혼 3년 차, 회사 생활에 지친 저는 본격적으로 사진을 업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의논했고 아내는 그런 저의 제안을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지지와 응원 속에 사진관을 차리게 됐어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할 때보다 훨씬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제가 사진관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장모의 반대에 저는 깜짝 놀랐었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진관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은 장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화부터 냈어요. 자네,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이 사실이야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주말에 내려가면 다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애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그만둬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이 사진관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준다더니 자네 그런 꾸준히 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총각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꿈 타령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화 안 나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난관을 예상했지만 장모의 반대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장모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죠. 제가 아무리 13년을 공부했다고 해도 어른들이 볼 때는 안정성이 없는 일이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장모를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장모님이 어떤 점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압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자네가 뭐 이팔 청춘이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마음대로 쉬운 줄 아냐고. 이번 일로 자네한테 아주 크게 실망했어. 더 듣고 싶은 말도 없으니까 끊겠네. 저의 어떤 말에도 장모는 좀처럼 절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장모는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솔직히 양과 어른들의 반대도 예상은 했지만 장모의 큼 심하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도 걱정하시다가 개업한 사진관을 보고요. 생각을 바꾸기도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사진관을 둘러보시고 저를 응원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지겠어라며 이제 와서 주변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잘해봐. 그게 널 믿어준 마누라한테 보답하는 길이야. 네, 걱정 마세요. 가장답게 열심히 끌어가 볼게요. 중견기업에 다니다 그만둔 아들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스러우면서도 사진관을 차릴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과 어른들의 걱정도 당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마음먹은 일이니까 다들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장모는 정말 완강했습니다. 제가 사진관을 차렸을 때 아내는 장인과 장모를 초대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엔 장인만 와주셨더군요. 장인은 저를 보시더니 어색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자네, 장모가 피곤하다고 해서 나 혼자 왔어요. 송해야 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네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알아서 살게 둬야 하는 건데 자네 장모가 워낙 자식 일이라면 끔찍하게 아껴서 그래. 나도 걱정스럽긴 했는데 자네가 성실하니까 잘할 거라고 믿네. 잘할 거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그래, 그래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잘해놨네. 온 김에 나도 사진 한 방 찍고 갈까요? 당연하죠. 제가 한 방 제대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장인은 저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 같다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좀처럼 장모는 좋게 봐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저와 아내한테 연락조차 안 하시길래 아내와 함께 처갓댁으로 갔어요. 그러나 장모는 제가 아내와 함께 들어왔는데도 아예 못 본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발장에 있는 제 신발을 보더니 장모가 화를 내면서 신발을 발로 차며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이거 뭐야? 누구 신발인지? 신발까지 아주 꼴배기 싫어. 장모가 제 신발까지 발로 차는 걸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 장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사람 신발을 발로 걷어차? 괜히 신발장만 차지하고 꼴 보기 싫어서 찼다. 왜 넌 속도 없어네? 남편 사직서 쓰는 거 안 말리고 뭐 했어? 아직도 그 얘기야. 우리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 왜 그래? 정말 무슨 계획?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진 찍는 거? 그거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데? 너도 진짜네. 팔 자고 오는 것도 가지가지다. 아주 헛똑똑이. 어차피 회사다 보면 정년도 있고 천년만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언제 그만둬도 그만둘 회사였는데
그 시기가 조금 빨랐던 것뿐이라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버텨야지. 어떤 멍청이가 자기 발로 나와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 장모는 아내한테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그걸 보는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 순간 장인이 화를 내던 장한테 한 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만 못해. 왜 자꾸 애들 선택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믿고 응원해주는 것도 부모 목이야.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우리 딸 개고생할까 봐. 속상해서 그런다고 이제 시작하는 애들한테 괜히 초치는 소리 하지 마. 아직 망한 것도 아닌데 왜 지레 걱정이야? 걱정도 정도 것이지. 그냥 애들 믿고 냅둬. 장인의 말에 장모는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장모는 저만 보면 걱정인지 안달인지 모를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전화까지 해서 저를 무시하는 날도 늘어만 갔죠. 저는 장모의 전화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사진과 문을 열고 청소하고 있는데 장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별 의심 없이 전화 받았는데 장모는 나이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나? 저, 이제 막 사진과 문 열고 청소 중인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놈의 사진과 누가 온다고 바쁜 척이야? 우리 집 좀 와서 변기 좀 뚫어.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네. 지금요. 저도 일을 해야죠. 장모의 뜬금없는 전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처가는 충청도에 있었고 제가 있는 곳은 서울 근교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가까이 산다고 해도 사위한테 변기 뚫어 오라고 하는 전화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한다고 정중하게 선을 그으면서 말하자 장모는 또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문 열어봐야 돈도 안 벌리자. 아, 누가 아마추한테 사진을 찍으러 온다고 그래? 내가 일당 쳐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변기나 뚫어. 장모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 못마땅해 하시는 건 왜 이러시면 안 되죠. 제 일도 존중해 주세요. 뭐야, 꼭 실력도 없는 것들이 조금만 무시해도 난리를 쳐요. 자존심만 부린다고 돈이 벌리겠다는 외모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도가 지나치십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했으면 저 바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장모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장모가 아프다고 했으면 저도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변기가 막혔다고 전화까지 한다니 정말 기가 막혔죠. 그래도 제가 정중하게 말하면 장모도 조금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장모는 정말 끝을 모르고 날이 갈수록 저를 압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를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장모 생신날 아내와 같이 처가에 갔다가 정말 혀를 내둘렀다. 선물의 용돈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저희 부부가 내민 선물을 받자마자 구석으로 밀어두더니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더군요.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이런 걸 사와? 너희들 나한테 손 벌리려고 온 거야? 장모는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마저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명을 하려고 장모한테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무슨 선물 이런 거 주려거든 그냥 회사로 다시 들어가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전처럼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도 배워요. 사진도 기술이에요. 전문적으로 13년 동안 배웠고 나름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식당을 차려도 처음엔 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농사 지어도 1년이면 수확이는 때가 오는데 대체 자네는 언제 성과를 본다는 거야? 자네 하루에 얼마나 버나 쓰나? 시원찮으면 그냥 여기 내려와서 농사 놨지요. 사람이 말이야 피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가게 차려놓고 사진기나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돈이 되겠어? 농번기 내려와서 농사일이나 돕던지 해.
그때 제가 사진관을 개업한 뒤 만 1년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는 그때까지도 제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했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장모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한테 진지하게 말했어요. 장모님이 보시기에 아직도 불안해 보일 순 있지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반응도 좋아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반응 좋다고 천년만년 갈 것 같아. 왜 자꾸 비현실적인 소리만 해? 번듯한 사업도 아니잖아. 일당 쳐줄 테니까 내려와서 농사나 도와 일손도 딸리는데 시간 남아도는 자네가 와서 도와. 그 순간 아내는 장모의 말에 참다 못해 화를 내기까지 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한다. 처음엔 엄마가 나 걱정하는 거니까 나도 이해해 보려고 했어. 근데 이건 그냥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야? 이젠 이해해 줄 때도 됐잖아. 넌 사진관에서 내 남편이랑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돈도 지불도 안 되는 봉산. 왜 그렇게 나가는 거야?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누가 고생을 해? 난 너무 재밌어. 예전에 리포트 하던 시절도 생각나고 즐겁게 잘 살고 있다니까. 너들이 진짜 보리고개 때처럼 어려워봐야 내 말을 알아듣지. 지금이야 들이 그러고 있지. 자식 좀만 더 커봐. 숨만 쉬어도 다 돈이야 됐어. 우리가 그냥 당분간 안 올게. 난 이제 엄마한테 이해시킬 자신이 없어. 다 널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정신 차려. 아내는 결국 장모 생일에 처가를 박차고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한동안 처가 근처도 안 가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한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결혼했는데 처와 등지게 만든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장모님이랑 괜히 싸울 일만 만든 것 같네. 당신이 왜 미안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당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 우리 그래도 격자는 아니잖아. 장모님 눈엔 줄서는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걱정이 있으시겠지. 우리가 봉사활동만 다닌다고 생각하시나 봐. 난 나중에 우리 딸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모험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응원해 줄 거야.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식들이 인생이잖아. 여보, 절대 기죽지 마. 귀 눌리면 될 일도 안 된다. 힘내. 나랑 우리 딸이 있잖아.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힘든 내색 없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늘 저희 편이었어요. 저와 같이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사진을 찍으러 와주는 분들을 소중하게 맞이해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나가는 봉사에도 같이 따라가기도 했어요. 봉사활동에 가면 저는 주로 소외 계층에 있는 어르신과 학생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어주는 활동을 했죠.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면 어르신들은 마치 저를 아들 대하듯 말하셨습니다. 이런 뒷방아지, 늙은이 사진 찍으러 와줘서 고맙네. 정말?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영정사진 찍어두면 장소다 말이 있잖아요. 오래오래 장수하면 죽어야지. 무슨 소리세요? 제가 다음에 꽂히면 사진도 찍어드리러 올게요. 꽃이랑 찍은 사진도 남겨야죠. 고맙네. 젊은 사람이 마음이 참 예쁘네. 자네, 나만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거야. 사람이 마음을 곱게 하면 안 될 일도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봉사를 나가면 저도 같이 행복해지곤 했습니다. 기운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나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봉사를 다녀오면 즐거워 보인다고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부부가 봉사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처가와 거리를 두고 지낸 지 몇 달쯤 지났을 때 서재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와 같이 사진관에 있던 아내는 반가운 목소리로 처제 전화를 받았어요. 윤정아, 무슨 일이야? 언니, 이번 주에 집에 내려올 수 있어? 이번 주에 가려면 갈 수 있지만. 아휴,
엄마가 또 뭐라고 할까 봐 걱정이지. 근데 무슨 일이야? 나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인사하러 집에 가거든. 언니도 형부랑 같이 왔으면 좋겠어. 아내는 처제한테 주말에 시골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처제는 대기업 식료품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처제 예비 남편은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죠. 처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라고 하는 걸 듣기도 했어요. 집안의 대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게 될 거라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잠깐 아내와 처제, 저까지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장모가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웬일인지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박서방 주말에 내려올 거지네. 안 그래도 처제한테 연락받아서 내려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자네가 오전에 일찍 좀 와줬으면 좋겠어서 전화했지. 애들 오기 전에 마당에 고기 구워 먹을 준비 좀 하려고 하니까 미리 좀 와네. 오전에 도착하도록 가볼게요. 그래, 길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일찍 출발하게 장모는 일찍 오라면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처음엔 가족들 모이는 자리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딸을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했죠. 그런데 도착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가 절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 저녁에 애들 도착한다고 하니까? 얼른 움직여. 아내, 뭐부터 할까요? 마당에서 고기 구울 거니까 장작 텁해. 저는 그렇게 오자마자 장작 텁혔습니다. 아내도 작물 도와 요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쉴 틈 없이 마당에서 고기 먹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기 굴 장작 불판까지 전부 세팅을 하고 있었죠. 겨우 허리를 필 때쯤 장모는 마당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서 있어? 안에서 음식 가져다가 밖으로. 날아야지네. 들어갑니다. 장모는 잠깐의 쉴 틈도 주지 않고 나를 불렀어요. 각종 반찬과 고기까지 마당에 제대로 차렸습니다. 그때는 한창 저녁이 따뜻했던 날씨였어요. 야외에서 고기를 먹기 딱 좋은 날이었죠. 잠시 뒤 처제가 예비 남편과 함께 도착했고 장모는 처음 보는 밝은 미소를 짓고 달려나갔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 어서 와. 여기까지 온고 힘들었지?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건 제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뭐하냐. 이런 걸 다 사왔어? 어서 와서 이쪽으로 와. 내가 고기 먹이고 싶어서 마당에서 제대로 준비해봤어. 장모는 예비 사이가 오니까 신이 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돌변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겁니다. 자,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예비 신부와 함께 찾은 선물 속에 들여놓고 물을 좀 떠와야 해요. 아들들이 목마르네요. 알겠습니다. 장모는 정말 목소리가 바로 돌변하더니 저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어요. 아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보면서 장모에게 그러지 말라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차별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정말 제대로 작정했나 싶을 만큼 장모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겨우 다 같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장모는 저에게 집게와 가위를 던지듯이 주면서 소리쳤어요. 자네, 어디라 앉아 고기 굽고 있어야지. 아내는 그런 장모를 보면서 한숨을 쉬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밥 먹어. 내가 구울게. 아니야, 당신이 밥 먹어. 내가 구울 테니까.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저는 애써 덤덤한 척 아내를 진정시켰다. 장모는 그런 속도 모르고 저를 보고 다그치듯 말하더군요. 고기 비싼 고이니까요. 구워 하나라도 태워 먹기만 해봐. 장모의 냉대. 저도 속이 조금 상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고기만 굽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서 밥 좀 먹어. 오늘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했잖아. 이런 건 남자가 해야지. 당신,
가서 얼른 먹어. 처제가 당신한테 예비 남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내가 제 옆에서 자꾸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장모가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지금 뭐 해? 고기 없잖아. 고기 먹을 때 고기 끊기면 반맛 떨어지는 거 몰라. 장모가 소리 지르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어요. 그러자 처제 예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한번 구워드릴게요. 제가 또 고기 하나는 제대로 굽습니다. 아이 손님이 뭐하러 일을 해? 그냥 앉아 있어. 고기는 백수가 굽는 거야? 백수 형님, 사진 작가 아닙니까? 그게 백수지 뭐 됐어. 말하면 내 입만 아프고 속만 터지니까 말도 하지 마. 저제 예비 남편은 저와 잠깐 만난 적이 있어서 간단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모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저는 처제 예비 남편한테 그냥 제가 한다고 하면서 말했어요. 내가 할게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형님이 굽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먹기만 해요. 아직 손님이자. 아, 난 괜찮아. 어서 먹어. 장모님이 술 한잔 하려고 하는지 술도 사오셨네. 가서 먹고 있어. 나도 알아서 먹을게. 장모는 처제 예비 남편과 술도 한잔 하려고 했는지 술도 한 박스나 사왔어요. 저도 억울하긴 했지만 아직 손님이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장모는 제가 사이가 아니라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완전 사이가 아니라 집사 부르듯이 부르더라고요. 심지어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장모는 제가 있는 쪽으로 소리를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고기 탔잖아. 이걸 지금 먹으라고 구운 거야? 아, 정말요? 한 걸 먹고 암에 걸리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자네, 대체 잘하는 게 뭐야? 회사도 못 다니고 고기도 못 굽는데 사진은 제대로 찍고 살겠어?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자네가 싫은 거야. 장모는 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저도 한계치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런 장모를 보면서 아내도 화가 났는지 화를 내면서 말렸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괜히 내 남편한테 화풀이야? 고기 탈 수 있는 거지? 여보, 나와 내가 구울게. 그러자 장모는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 아내를 잡으면서 말했어요. 어딜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자네, 내 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다고 했잖아. 당장 거기서 고기나 구워. 사람 노릇도 못하면 거기서 일꾼처럼 니라도 제대로 하란 말이야. 사람 노릇 못한다면서? 젓가락을 들고 저를 손가락질하는 장모의 모습에 저는 참았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장모를 보며 소리쳤어요.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서 말 대고야? 왜 너도 사람이라고 고기 처먹고 싶어? 밥값도 못하는 주지자는 밥 처먹지 말고 고기나 구워 적 먹고 싶으면 얘다 탄 거라도 먹던지. 그러면서 장모는 제 면전에 정말 탄 고기를 탁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에 길고양이 밥을 줘도 밥그릇에 담아준다는데 사위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밀려드는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한 처제 예비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때 취해서 비틀거리는 장모 앞으로 걸어가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사위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장모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완전 합주의가 된 채 서 있었습니다. 처제 예비 남편은 그런 장모를 보고 또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는 형님 못 봅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모습 보이면 전이 결혼도 다시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장모님이 저한테도 이럴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자네한테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자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게 될 거 아닌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담 못 드리죠.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저는 제 인생이 있으니까요.
제가 가업을 거부하면 장모님 저한테도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 노를 못한다고 고기 던지실 건가요? 그 순간 장모는 술이 깼는지 서재예비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제야 장모는 오열을 하면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욕심에 그랬겠나? 자네가 오해하는 거야? 난 그저 딸들이 걱정 없이 살길 바랬던 거야. 자네가 이런 내 마음을 알아? 부모는 부모, 인생이 있고 자네도 자네 인생이 있겠지. 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내 인생만 생각하나? 창창한 자식들이 있는데 내 인생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 장모가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면서 오열했어. 처제 예비 남편이 자기는 자기 인생이 있는 거라고 말하자 장모도 그제서야 본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자 처제 예비 남편은 탄호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위도 자식이니까 장모님께서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것도 지나치면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 형님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일에 자부심도 있는 분이세요. 시골 늙으니까 뭘 알겠어? 회사에서 편히 일하길 바라니까 그런 거지. 그제야 장모님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장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일이 불안정해 보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장모한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왜 그랬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전 장모님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이었어도 방법이 틀렸다면 그 진심은 전해지지 않아요. 자네한테 내가 미안하네. 그렇지만 난자네도 내 딸도 왜 힘든 길로 가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그런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저도 믿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내가 미안하네. 자네한테 그동안 너무 모질게 했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모님 사과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처가를 뛰쳐 나왔어요. 장모의 진심이 어떻든지 간에 저한테는 정말 큰 상처였고 그렇게 처제 예비 남편을 소개하는 자리는 엉망진창인 채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어디 마음이 했겠습니까? 며칠 뒤 처제와 예비 남편이 찾아왔군요. 그리고 처제 예비 남편까지 술을 한잔하면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때 처제 예비 남편이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형님이 정말 마음이 풀리면 그때 결혼하려고 해요. 제가 듣기로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일전에 잠깐 인사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다면 돕겠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결혼 미루지 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원래 좋은 분들이신데 나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저는 처가에도 차별 없이 다 잘 지내고 싶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형님과 대화로 풀 수 있는 날도 올 거라고 믿어요. 처제 예비 남편은 그래도 저를 많이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처제까지 절 응원하면서 말해했습니다. 그래요. 형부 힘내세요. 저도 형부 응원해요. 그때부터 처제 예비 남편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사진이나 회사 홍보물 사진을 모두 저에게 맡겼어요. 심지어 하청업체까지 저한테 연결해주면서 응원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형님, 제가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형님의 인성과 또 제가 배울 점이 많다 하고 생각해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진심이에요. 저는 장모하는 사이가 틀어졌지만 처제 예비 남편과 처제란 든든한 응원군이 생긴 거죠. 그 무렵 저한테는 또 다른 희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늘 가던 봉사단체에서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온 겁니다. 왕년의 주연 배우로 명성을 떨쳤던 분과 봉사하다가 연이 맺어진 거예요. TV는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인품도 좋고 앞장서서 선행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셨죠. 나이도 50대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몇 번 봉사하다가 안면을 트고 대화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저를 좋게 보시고 1명, 2명 연예계 쪽 관련된 분들을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던 전 가게를 확장해서 스튜디오처럼 넓히게 됐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연예인들 화보부터 영화 포스터 사진까지 작업하게 되면서 정말 연예계 쪽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 겁니다. 평판이 점점 좋아지면서 사진 찍고 받는 수당이 점점 높아져 갔어요. 제가 어깨에서 입지를 다져가니까 처제는 저한테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너무 유명해져서 나중에 우리 아기 돌사진 촬영도 못 해주시는 거 아니죠? 에이, 내가 처제 가족 사진은 책임져야지. 그럼 전 형부 믿을게요. 처제는 제가 장모와 사과하길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장모와 어색한 사이로 지냈죠. 명절에도 가볍게 인사만 하고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 후 저는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제 사진과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들고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먼저 장모를 찾아갔어요. 제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처가해오자 장모는 귀신이라도 본 듯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는 저를 보고 어쩔 줄 모르며 묻더군요. 자네 왔나? 네, 저 오늘 장모님이랑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 그래, 안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저는 장모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장모 앞에 잡지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꼭 성공한 모습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젠 좀 믿으시겠어요? 내가 미안하네.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어. 자네랑 어색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어떤 사이였는지 알았네. 자네 늘 내가 힘들까 봐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위해 줬는데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어. 저는 정말 장모님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박혀 있어요. 미안하네. 내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갚을게. 내가 큰 사이한 몫을 짓했네. 저 인터뷰에 장모님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채찍을 주시는 분이라고 앞으로는 제가 가는 길도 좀 응원해 주세요. 따뜻한 말이 필요했다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미안하네.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늙어서 주책을 부렸어. 저는 그렇게 장모님과 뜨거운 눈물로 오해를 풀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은 처제는 처가에서 그때처럼 고기를 먹자면서 자리를 마련하고 그때는 처제와 처제 남편이 먼저 도착해서 고기를 굽고 있었고 제가 오니까 저를 반기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맛있게 구운 고기예요. 어서 와서 드세요. 우리 집안 스타 사진 작가님이시다요. 손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서재와 처제 남편은 일부러 더 호들갑스럽게 저를 맞이해줬죠. 님도 그때는 저를 보면서 나긋하게 말하셨어요. 내가 밥 가져올 테니까 여기 앉아있게. 장모님, 제가 갈게요. 아유, 됐네. 됐어. 자네 일한다고 힘들잖아. 내 주방이 내가 금방 해? 그날 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정말 배 터지는 즐겁게 밥을 먹는 걸 보고 호탕하게 말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네. 이래야 가족이지. 자자, 우리 다 건배하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화합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그때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견디지 싶다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장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해요.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힘든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장모의 거친 말에 원동력을 얻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다스릴 때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한테는 장모가 채찍이, 다른 가족들이 당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모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저를 성장시킨 부분엔 장모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을까요? 이제 와서 지난 얘기 꺼내서 이런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건 진심을 너무 꽁꽁 숨기면 오해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사랑의 매라고 해도 맞으면요. 아픈 건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심을 전할 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는 적절할 때 가장 깨달음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진심을 한번 정확하게 전해보세요.
그럼 지금 저희 가족처럼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